안녕하세요. 선변입니다. 네, 형님. 매일 저희가 법률적인 상식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모르면 당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법에 친숙하기를 원하면서 저희가 이제 항상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이제 시사적인 내용으로 전달을 드리면 좀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 시사적인 주제, 법률적인 주제는 어떤 걸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와 관련돼서 발생한 사건들 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 하거든. 그럼 지금 현재 시사가 되고 있는 동정녀 사건, 사건의 그런 내용들에서 문제가 되는 거를 짧게 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은 대학교 측은 기존 여대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데 학생들이 여기에 반대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학교는 남녀공학 전환, 음. 학생들은 반대를 해서 그런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분쟁이 일어난 건가요? 그렇지. 그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인문사회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한 현상인데 오늘은 직업이 변호사니까 법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학교 측의 남녀공학 그 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학생들이 시위를 했거든. 네.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 기물이 파손되고 훼손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 대학교에서도 시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노동조합이나 음. 이런 시위나 집회를 할 때는 그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걸로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5개 집회를 할 때는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두고 있어. 그런데 대학은 학내는 옥내로 간주를 해가지고 또 대학의 그런 자치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집시법이 적용이 안 돼.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 어떻게. 그러니까 집시법은 5개 집회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일단 대학 내는 5개 공간이라고 보고 있지 않은 거야. 일반 그런 바깥 공간이 아니라 어, 특수한 그렇지. 공간이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쉽게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네. 그럼 학교 측에다가 시위를 할 때 음. 신고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경찰에다가 경찰서에 사전 신고 의무는 없지만 아마 각 대학에서 학칙이나 규정에서 그거에 관련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뭐 집회 신고서를 요구한다든지 그 절차만 거치면은 집회나 시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학교 운영을 하는 거에 음, 있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시위를 해서 음, 학교 운영을 어떻게 보면 방해할 수도 있는 건데 음.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국민이 나라 정부가 하는 일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학교 운영에 관여를 할 수 있죠? 그 뭐 한계가 명확하진 않는데 일단 뭐 헌법하고 뭐 사립 학교 등의 법률에서 학문적 자유, 그 다음에 뭐 교육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있단 말이야. 그 한계 내에서 그런 뭐 학내 자치가 그 보장되고 있거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동덕여대에서 문제가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그때 음, 락커죠. 음, 락커로 진화한 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음. 그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 바로 그거야. 일단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그리고 학내 자치의 자율권도 보장되고 있지만, 그것도 다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 사태는 뭐냐면, 뉴스를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시설물에 뭐 레커 스프레이를 막 뿌리고, 그 다음에 벽면에 낙서를 하고, 뭐 밀가루와 뭐 이런 것들을 구조물에다 투척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 재물손괴죄는 어떤 내용인가요? 재물손괴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 부신다는 거지. 그다음에 은닉, 숨기는 거야. 음, 어, 그러면 학교의 재산을 학생들이 파괴한 게 법적으로 지금 죄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게 했을 때 재물손괴죄가 해당이 돼. 바위에다가 뭐 레카를 칠하고 이런 게 뭐 파괴한 게 아니지 않냐? 아니야. 그런 거를 레커치를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거든. 그럼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음.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
일단은 학생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얘기를 해볼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행위들은 재물손괴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뭐 행정이나 교직원들의 업무,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그런 강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못하게 막았다면 이런 것들은 또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어. 그런 것들이 형사적으로 학생들이 책임질 수 있단 말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아, 이건 민사가 아니라 완전 형사야. 재물손괴죄 내지 업무방해죄는 형사에 해당이 되거든. 그러면 시위한 학생들 전부 다 잡아가는 건가요? 그렇지. 그게 그 사람들이 특정이 되면, 그러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다 그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그럼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인데 거의 이제 그런 범죄자가 된 거네요. 그렇지.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에 형사로 끝나는 게 아니야. 뉴스를 보니까 학교 측에서 밝힌 피해액이 최소 24억에서 거의 54억까지 가능하던데, 그러면은 그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돼. 어. 그러면 학교 측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들어가겠군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얼마든지. 개인한테. 그럼 형사적으로 재물손괴죄에 대한 형량이나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물손괴죄는 형법이 규정하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좀 전에 말했던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뭐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그런 결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도 이 내용을 조금 아시면 조금 이제 학생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서 서로가 협의를 하는 게 좋은데 이 협의를 못하는 과정이 생기다 보니 조금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변호사로서의 조언이나 법률적인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시사적인 문제라 조금 예민하고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되고 또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것도 정당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사전에 고려하고 행동에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 네, 시사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선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